자, 지수함수를 할 겁니다. 지수함수는 지수 자리에 x가 있는 거를 지수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 a의 1차 식골, a의 1차 식골 제곱 이런 거. 그래서 y는 가장 기본적인 거 할게요. y는 a의 x승을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았나? 함수다 보니까 용어들이 좀 많고 뭐 이런 데 그래프라던가 뭐 이런 x의 범위, y의 범위 이런 게 정말 중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지수함수잖아. 쌤이 우리 수상할 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가려져 있으면 쌤이 뭐 어떤 습관을 가져냈지? 그 문제에 2차란 말이 있나? 3차란 말이 있나? 그런 걸 강조했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여기서도 지수함수다라고 하면 x가 지수에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a는 1이 되면 안 돼요. 왜? 상식적으로 안 된다, 수학적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a가 1이 되면 무조건 뭐가 돼? 이렇게 돼. 그럼 상수함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 a의 범위를 찾아주면 1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0보다 크다라는 걸 기준 잡습니다. 알았나요? 음수 중에 거듭제곱은 그래프가 이어질 그런 게 없어요. 조금 뭐 이제 수학적으로 복잡해진다. 그래서 미친 양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알았지?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x 값이 커진다를 기준 잡아볼게요. 2의 x승 생각해볼게. 2의 x승은 2의 1승이 뭐지? x 1 넣은 거지? 2의 1승의 값이 뭐지? 2 넣으면? 3 넣으면? 8. 점점 어떻게 돼? 커져요. 커지지. 밑이 1보다 큰 놈을 거듭제곱하면 그 거듭제곱에다가 커질수록 그 전체 값은 커진다. 이 말이 이해하겠니?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 된다. 알았나요? 자, 그리고 우리 y의 x승을 그릴 건데 따질 게 좀 많아 보이지만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거를 따질 건데 밑이 1보다 크죠? 맞나요? 그럼 밑이 뭔진 모르잖아요. 근데 x가 0이 되면 항상 y 값은 뭐야? 그럼 무조건 0,1은 지나요. 그 다음에 양수의 거듭제곱은 항상 양수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지수에다 음수를 넣는다 생각해도 지수에 음수가 있는 것은 역수 개념이랬지 부호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a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해도 얘는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되는 거라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값은 이 y 입장에서 항상 0보다 큰 수가 나올 거야. 그런데 만약에 a의 마이너스 5승 넣으면 a의 5승분의 1이겠지. 맞나요? 그리고 a의 마이너스 10승 넣으면 a의 10승분의 1이겠지. 그러면 계속 작아지는 거 아이가? 맞나요? 결론적으로 0에는 가까워질 것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됐나? 근데 이 값은 절대로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0에는 가까워지지만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점근선을 가집니다. 점근선이 x축이다라고 하는데 방정식으로 말해봐라고 하면 이 파란색은 방정식으로 뭘까? 직선의 방정식 이름이 뭘까? 그런 게 헷갈리지? 봐. 네가 x는 0이라 대답했어. 그럼 그 직선은 모든 x값이 0이어야 되거든. 여기 x값 뭔데? 양수지. 여기 x값 뭔데? 다르잖아. 그러면 이거는 y는 0이야. y값이 항상 0인 거잖아. 알았나? 너무 암기로 가지 말자. 이해를 하면서 외워줍시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의 점근선은 뭐다? y는 0. 그리고 x에 못 넣는 x값 있나? 위치로 봤을 때 0. x에 0 못 넣나? 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못 넣나? 넣을 수 있지. 그래서 x의 값은 모든 실수야.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정의역이라 부릅니다. 함수에서 x값을 정의역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뭐야? 라고 하면은 모든 실수가 돼요. 그 다음 치역이라는 게 y의 값이야. 실제로 선택받은 y의 값을 치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딱 그래프를 보고 네가 치역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항상 y 값은 그래프를 딱 봤더니 y 값은 항상 범위가 뭘까? 봐봐. 음수값이 돼야 안 돼. 자, y값 보는 방법. 아무 점을 찍어봐. 그럼 이게 나오는 게 y값이야. 그럼 이 점을 계속 찍었다. 그럼 y값 될 수 있는 건 양수 다잖아. 0도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얘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치역이라는 말은 y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점근선의 역할은 어찌 보면 치역의 경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점근선 찾기는 정말 중요하다. 알았나? 밑이 1보다 크면 계속 함수가 뭐 하는 모양? 증가하는 모양. 처음부터까지 계속 증가하지. 이런 걸 우리는 증가함수라 부를 거야. 그럼 밑이 1보다 큰 경우 봤어.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뭘 봐야 되겠어? 1보다 작은.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밑은 0보다 크지.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범위를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의 거듭제로 봅시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1승은 2분의 1, 2분의 1의 2승은요? 4분의 3승은요? 8분의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 작아지겠죠? 6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024분의 1 계속 줄어들겠지. 그럼 어디에 가까워지게요? 0 0에 가까워지겠지. 근데 그 값은 0이 될 수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없어요. 자, 위에 거랑 비슷합니다. 다만 얘네 그릴 건데 점점 증가하는 모양이야, 감소하는 모양이야. 감소 그 다음 아까 밑이 뭐가 됐던 간에 x에 뭐를 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오게? x에 1 0 0 넣으면 무슨 값을 가진다, y가? 1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넣으면 안 되는 x값 있나요? 여기 넣으면 안 되는 x값 있나? 없지? 지수에 들어가니까 맞지? 그래서 모든 실수가 됩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 치역은 뭐게요? 점근선부터 찾자. 그러면 점근선이 뭐게요? y는 0 똑같죠? 0에 가까워지지만 0은 절대 되지 않는 선이다. 그리고 첫 치역은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야지. 치역은 y는 0보다 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감소하거나, 그러면 점근선을 이쁘게 표시해줘야 최대한 그래도 이쁘장하게 그려진다. 점근선 이렇게 표시해줘야 얘가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이렇게 선을 지키면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따로 언급하진 않을 거고요. 이거 나와봅시다. 우리가 평행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평행이동이란 건 뭐야? 그 모양을 계속 지키면서 뭐 오른쪽이든 위쪽이든 아래든 왼쪽이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점의 대평행이동과 도형의 대평행이동은 다른데요. 우리가 배우는 함수는 다 도형입니다. 도형이란 건 직선, 원, 삼각형 뭐 이런 것들 다 알겠니? 직선도 마찬가지로 도형이다, 알겠지? 그러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식의 모양이 어떻게 바뀔까? 중요하다잉.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봐 라고 하면 x 대신 x 빼기 m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봐 라고 하면 뭐라 대답해야 돼? y 대신 그쵸? y 대신 플러스 또 봐라. y 마이너스 n. 알았나?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라 라고 하면 x 대신 x 빼기 m,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라 라고 하면 y 대신 y 빼기 n. 알았나? 멍들이지 마. 근데 왜 왜 빼기냐고요? 그럼 수상해서 해드릴게요. 알았죠? 도형은 좀 반대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보자. 안 할래요. 점은 반대다. 점은 x 대신 x 플러스 m입니다. 무슨 말이냐? 뭐 5,7이 있다. 이거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해봐봐. 평행이동 해봐봐. 라고 하면 여기다가 9,7이 됩니다. 이거는 그림만 그려봐도 알아요. 5,7 여기 있다. x축 방향으로 4만큼 해봐봐. 그럼 여기로 가지. 그러면 점이 어떻게 돼? 이게 되겠지. 근데 도형은 y는 x가 있어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해봐봐. 라고 하면 봐봐. 이게 되겠지. y는 x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이동하겠죠. 그러면 여기 0에서 3만큼 이동했으니까 3이 되겠지. 그럼 이 직선은 y는 x 빼기 3이 돼요. 맞지? 일단은 이게 원리는 아닙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 준 것뿐입니다. 도형이란 건 x축 방향으로 3만큼 해라 라고 하면 x 대신 x 빼기 3을 대입한 경우다. 알았어요? 일단 그렇게 외워두고 나중에 우린 수상도 하고 있으니까 수상 때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아직까지는 어색하겠죠. 첫 번째 문제는 기본 함수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평행이동에서 모양은 복잡하거든. 쌤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방금 대충 한 것처럼 쌤이 그리는 방법 따로 팁을 드릴게요. 다만 y는 a의 x승꼴 기본적인 건 알아놔야 된다고. 밑이 멀 때랑 멀 때로 나뉜다. 밑이 0보다 클 때랑 항상 밑은 0보다 크다 친구야. 밑이 1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랑 0보다 1보다 클 1보다 클 때라고 맞나? 자,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 무조건 0,1을 지나는. 그 다음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 감소함수 무조건 0,1을 지나는. 알았나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자. 그러면 그림 그려서 생각할래. y는 3분의 1의 x승. 됐나? 잘 봐리. 나중에 계속 언급할 거지만 자,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맞지? 그러면 쌤은 아직까지 팁은 안 줄 거예요. 다만 x의 개수가 1 맞나? 맞지? 그러면 밑이 3분의 1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x승이다라고 하면 밑이 3분의 1이 아니다. 이 마이너스 1승 안에 넣어주면 3x승. 이건 알겠지? 그래서 AX는 가장 기본 모양으로 한번 외워주시고 나머지 변형되는 것들은 쌤이 또 따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 몇 컴마 몇을 지나는 0,1 0,1. 그리고 점근선은 뭐게? 가장 기본 함수. 점근선은 뭐게? y는 는 0 0 맞나요? 0을 절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0에 가까워지지만 0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지. 자, 한 개씩 볼게요. 1,0을 지나니 물어보면 1,0을 대입해보면 되겠지. 대입해 성립하는지 보면 되겠지. 1,0 넣으면 대입하나? 성립하나? 아니요 틀렸다. 점근선은 y축이가 아니요 뭐지? x x축이고 이걸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뭐지? y는 0 알아, 맞죠? 그래서 틀렸다. 제 3, 4번만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요 오케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 아니야?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입니다. 증가함수의 정의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증가한다는 거고 감소함수의 정의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왜 x값을 계속 증가하면으로 말해요? 우리는 양의 방향을 오른쪽 방향, 앞쪽 방향, 위쪽 방향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면 되지. x값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데 를 말하는 겁니다. x값이 증가하는 상황 똑같은 상황일 때 y값이 똑같이 증가하면 증가함수라고 하고 y값이 감소하면 감소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어요? 계속 언급하게 될 겁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틀렸죠? 답은 D급뿐이네요. 바로 복잡해졌지? 맞나?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 팁을 준다고 했어. 점근선을 먼저 찍으십시오. 자, 이거 없다 생각해봐. 그러면 이 값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게? 0. 경계가 되는 건 0입니다. 맞죠? 그러면 봐. 좀 생각해야 돼. 머리 써야 돼. 이 값은 내가 밑줄 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을까? 얘가 0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지.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뒤에 붙은 놈이 점근선이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점근선 이렇게 찍어놓고 자, 그 다음 팁을 준다 했잖아요. 점선 찍고 첫 번째 그 다음 2점 찍으면 돼요. 2점 어떻게 찍냐? 내가 원하는 x 아무거나 넣으면 돼. 계산하기 편한 거. x에 뭐 넣으면 계산하기 편해? 2 1은 안 된다. 안 되나? 1도 편하잖아. 근데 y 맞지? 1 넣으면 뭐가 되는데? 0 그치. 맞나요? 1,0이고요. 또 2 넣는 게 편하지? 2 넣으면? 2 2 넣으면 2가 3 1 됐어? 그럼 봐봐. 2점 찍었지. 점근선에 가까워져.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그래서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해갔나? 기본적인 지수함수 그래프 모양은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했어. 그 점근선에 가까워지게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 겁니다. 자, 점근선 뭐게? 미안하다. 다시 더 1번 돌아가자. 정의역은 뭐야? x에 넣으면 안 될 값 있어 없어? 없잖아요. x에 넣으면 안 될 값 없어요. 그 다음 치역은 뭐야? 이거 보고 말해야 되지. 치역은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 누가?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치역이다. 알았나? 자, 그 다음 이거는 점근선이 뭐게? 1 2 y는 1. 그럼 말은 방정식이야. 점근선 방정식이야. 알았나? y는 1이다. 그 다음 자, 2점 찍자. 뭐 넣는 게 편해요? 1 0, 0, 0. 0 0, 콤마 0,1 봐. 계속 실수 아니다. 0,2. 그래, 뭐. 엄마 또 전화하면 되지. 0,2. 그 다음 1 넣는 것보다는 쌤은 마이너스 1 넣는 게 편해 보이는데. 마이너스 1 넣으니까 3 아이가. 확실히 이해됐나? 그래서 마이너스 1,4. 이해가요? 이 선수 좀 찍고 점근에 가까워지게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의역은 뭐게? 모든 시 그쵸. 치역은요? y가 1보다 커요 그쵸. 됐나?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봐봐. 이거의 그래프를 시작하는 거 맞지? 자, x축방으로 2만큼, y축방으로 1만큼 평이동하래. 그럼 봐봐. x축방으로 2만큼 평이동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인다? 다시 그렇게 대답하지 말랬지. x 대신해서 x 빼기 그쵸. x 대신 x 빼기 2를 대입하고 자, y축방으로 1만큼 평이동해라 라고 하면 y 대신 y 빼기 1 근데 내가 이걸 칸을 왜 없앴냐면 y 대신 y 빼기 1 넣는 거 맞거든요. 근데 어차피 넘어간 뭐예요? 플러스 1 그래서 이건 뒤에 그냥 붙이시면 돼요. 정확한 이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아까 대칭이동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해라 라고 하면 뭐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했어? y의 마이너스 다 y 대신 마이너스 y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y는으로 정리한 게 함수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2승 빼기 1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얘가 얘랑 비교하래. 맞나? 그러면 똑같은 모양을 한 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다르지? 그럼 여기서 누구를 없앨까? 누구를 빼내줄까? 마이너스 2제 그러면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 2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2승 맞나?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4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의 x승 빼기 1이라 딱 비교 대상 똑같은 거 있지? 그럼 이제 이거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A는 뭐? 마이너스 4분의 1 B는 뭐? 마이너스 1 이해가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F에서 식 나왔지? 이거 대입해. A, B를 A, M을 지난 다음에 대입해봐. FA는 3의 A 제곱 그치가? FA가 뭔데? N 맞지? 또 대입해봐. 3의 N 제곱은 3의 M제곱? N제곱? X에 B를 넣는 거지. 정신 차려라. 뭐다? N 두 개 뭘 구하래? 곱 MN 곱해봐봐. M 곱하기 N은 3의 3의 10 A 더하기 B승.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할까? 왜 이래? 두 개 곱하라 했지? 그러면 이 관계식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A 더하기 B가 개꿀 나와있네. 그러면 3이 몇 승? 4승 그래서 뭐다? 81 81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대소비교 합시다. 보면은 앞에서 대소비교 했었다. 그치? 밑을 통일하거나 지수를 통일하거나인데 앞에 거는 지수를 통일하는 거였어. 어찌 보면. 근데 이번에는 함수를 배움으로써 정확한 개념으로 풀 거란 말이야. 우리 증가함수, 감소함수다라는 말을 써봤다. 그치? 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증가함수다, 이 함수는 증가함수예요 라고 하려면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감소하지 않아야 돼. 이 함수가 감소함수예요 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면 안 돼. 한 번이라도 증가하면 안 돼. 그러면 증가함수의 정의가 뭐냐? x값이 아까 증가하면 이렇게 한글말로 했잖아. 그치? 네, 수식으로 식으로 쓰면요. x값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x값 두 개 있는데 아무거나 두 개 잡았을 때 이거면 y값 있죠? 이게 y값이거든요. y값도 뭐하다? x값이 더 크면 y값도 더 크다. 이게 증가함수. x값이 더 크면 y값은 더 작다. 이게 뭐겠어? 감소함수야. 아까 증가함수는 밑이 뭐인 경우? 1보다 큰 경우. 감소하는 함수,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작은 경우. 맞나요? 잘 봐봐. 지금 숫자들 딱 바라봤을 때 어떤 수랑 관련이 있어요? 3 그럼 봐봐리. 3의 2분의 1승이지. 3의 3승의 2분의 1승이지. 그럼 2분의 3승 맞나? 그럼 3의 몇 승이게? 마지막은 3분의 2승 맞지? 자, 그러면 다 3의 거듭제곱 맞아요? 그러면 나는 y는 3의 x승 그릴 거예요. 됐나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0,1을 지나고 점근선이 y는 0. y는 0. 그게 점근선이라고. 알았어요? 봐봐리. 그러면 얘는 x에다 뭘 넣은 거야? 2분의 1 2분의 1 넣으면 이쯤 있다, 진짜. 그 다음 이건 2분의 3 넣은 거지.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2분의 3이지. 여기 이쪽에. 여기가 그러면 3의 2분의 1승이고 여기가 뭐다? 3의 2분의 3승이고 이게 3분의 2는 이쯤에 있는 거 맞나요? 맞아요? 3분의 2를 넣은 게 여기겠죠. 그럼 이제 크게 비교할 수 있는 거 보이나?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x값이 더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밑이 통일됐을 때 x값이 다 뭐다? x값을 크게 비교를 하면 y값 그대로 따라간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밑이 통일했어? 근데 그 밑이 그냥 통일했다가 아니라 1보다 큰 걸로 통일했어? 그러면 x값, 지수값 그대로 크기를 만들 거다. 여기서 보면 2분의 1이 제일 작고 3분의 2가 그 다음 2분의 3이 제일 크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얘기했니? 얘는요. 다 밑이 뭐로 통일돼 있죠? 0.1 분수라면. 10분의 1 밑이 1보다 작지? 그럼 요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이해갔나요? 자, 그러면 얘는 y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x에 뭐 넣은 거야? 마이너스 0.1 맞지? 근데 얘는 소수로 말해봐. 마이너스 0.5 요제. 그럼 여기가 0.1에 0 마이너스 0.5승이라 할게요. 그냥 0.1에 마이너스 0.1승이라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4지. 우와, 저쪽에 있네. 이해가요? 자, 그럼 봐봐. 얘는 x값이 작아질수록 더 크지. 반대야. 이렇게 말하자. x값이 더 커지면 y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 이게 감소함수의 정의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밑이 1보다 작은 걸로 통일됐을 때는 x값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이거잖아요? 근데 y값은 실제로는 이제 반대로 말하면 된다. 알았나요?
0.1의 마이너스 4승이 제일 크고요. 0.1의 마이너스 0.5승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크고요. 제일 작은 건 0.1의 마이너스 0.1승이 제일 작다. 반대가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고 이제 외우면 된다고. 밑이 1보다 큰 걸로 일치가 되는지 밑이 1보다 작은 걸로 일치가 되는지를 생각해 주면 돼. 근데 어떤 게 더 나아? 밑이 1보다 큰 걸로 통일시키는 게 나아? 밑이 1보다 작은 걸로 통일시키는 게 나아? 1보다 큰 걸. 맞지? 그게 낫지.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네가 밑을 통일시킬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면 밑을 1보다 큰 걸로 통일시키 놨다. 선생님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렵진 않으니까 그대로 풀던가 아니면 쌤은 이렇게 했을 거야. 사실 이렇게 있잖아? 그럼 나는 밑을 10으로 바꿀 거야. 그럼 지수가 플러스가 되겠지. 부호가 바뀌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바꿔줘도 된다. 그럼 얘가 이제 밑이 1보다 큰 걸로 통일됐고 얘가 1바니까 얘가 1바 그 다음 얘가 2바니까 2바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갔어요? 자, 그 다음 역함수는 수학하에서 한번 나왔고요. 아까 대칭이동 설명할 때도 얘기했거든. 역함수는 역함수 안 했나? 역함수라는 건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라고 있습니다. 인버스 뒤집다. 이 함수랑 이 함수 역함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역함수는 일단 두 가지를 무조건 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함수는요 y는 x 대칭 관계예요. 이 두 함수 무조건 뭐라고? y는 x 대칭 관계다. 알았나? 그 다음 이 성질 F 합성 아니면 FA가 B라고 한다면 F 인버스 B는 A가 됩니다. 기억나나? 혹시 기억나? 안 나잖아. 나? 자, 이거는 무조건 같이 다닙니다. 알겠죠? Y는 대칭관계야. 그럼 아까 선생님 대칭관계를 설명할 때 Y는 대칭관계야 라고 하면 Y는 대칭이동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랬어? X, Y 자리 바꾸기. 그래서 지금 y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역함수 찾아줘 라고 한다면 x랑 y 자리 바꾸면 돼. 그러면 x는 2분의 1에 y 빼기 1 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y는으로 정리하면 되거든요. 우리 앞에서 그렇게 연습해왔으니까 로그 방정식, 지수 방정식 하는 걸 했었으니까 y는으로 정리하려면 일단 이렇게 필요하겠지. 맞나? 그러면 얘 지수에 있는 y는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지수에 y가 있잖아. 그럼 양변에 뭐를 해줘야 돼? 지수를 내려야 되잖아. 지수 내리려면 양변에 뭐를 해줘야 돼? 지수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로그의 성질을 쓴다 했잖아. 양변에 뭐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로그 몇? 밑이 몇? 10. 그게 제일 만만했으니까 맞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깔끔해지려면 밑이 2분의 1인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봐봐. 네 밑이 2분의 1인 거 취했어요. 그럼 어떻게 깔끔해지는지 봐라잉. 양변 똑같이 2분의 1로 취하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해가요? 따로따로 쉬면 안 된다. 그럼 얘는 밖에 T 나가면서 얘가 뭐 되니까? 그래, 왜 양변에 밑이 2분의 1이 누구 치는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깔끔해지니까. 따라서 y는 이렇게 되는데 미안, 로그 함수 안 배웠죠? 어쨌든 이거 역함수 찾는 방법을 설명해 준 거고요. 자, 역함수식을 방금 어떻게 찾는지 배웠잖아. 근데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찾는 문제는 거의 없다. 알았나? 아까 설명한 이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봐라. fx 역함수를 누구라고 한다고? gx라고 한다지. 근데 얘를 찾으래. 그럼 얘랑 똑같은 말은 뭐다? 난 gx를 안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f로 엮어야 돼. f로 바꿔야 돼. 이거면 이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 F2는 A. 그치. 끝. A만 찾으면 되는 거지. F2가 A라며. 그럼 2 넣어주면 2분의 1에 플러스 3이죠. 맞나요? 그래서 A는 2분의 7이다. 그 다음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거 찾으라는데 그치? 근데 G를 찾았다 안 찾았다? 안 찾아. 자, 는키라고 합니다. 그럼 뭐로 바꾸면 돼요 또? FK는 2분의 7. 그치. 끝. F랑 엮었지? F로 만들었지? 그럼 2분의 1에 FK는 2분의 1에 K 빼기 1승이죠. 이해갔나요? 넘기면 2분의 1에 K 빼기 1승은 2분의 1이제. 그러면 K 빼기 1은 뭐다? 1. 1이다. K는 2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값은 2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습합시다. 알았죠?